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의상이 미증시로 따지면 우리 최인 앵커의 컬러가 초록색 참 잘 어울리는데 저는 이제 국장까지 방송을 쭉 하기 때문에 네. 빨간색을 입어봤습니다. 상승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오른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증시는 수요일에도 올랐고요. 목요일에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기록했었던 뭐 블랙 먼데이든 또 그 전주에 금요일장 하락을 모두 만회하고 이미 플러스권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나 주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도 최근에 정말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PPI 이어서 CPI도 그렇고요. 또 밤사이 나왔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또 소매 판매 데이터도 시장에서는 원하는 수준 그 이상을 봤다라는 그런 분석 가운데 3다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1.6% 오르면서 5,500선을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2% 넘는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17,600선에 또다시 바짝 다가섰고 다우도 4만 선 회복한 이후로 상승폭 더 키우면서 1.39% 오른 45,500선을 또 회복을 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청신호가 켜진 그 데이터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긍정의 지표들인데 지금은 검은색으로 나왔죠. 초록색으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초록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7월달 CPI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밤에 나왔는데요. 미국의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가 오르면서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둔화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예상치였던 3% 상승도 하회를 했었고요.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다만 그 직전일 PPI만큼의 놀라운 상승은 이날 뉴욕 증시 안에서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좀 미지근하게 흘러갔던 수요일장이 전개가 됐었고요. 하지만 간밤에 7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7월의 소매 판매 7,097억 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1%가 증가가 됐습니다. 전망치가 전월 대비해서 0.3%의 증가였었다 보니 예상을 훨씬 더 2배 이상으로 웃돈 숫자가 나온 거죠. 한마디로 소비는 생각보다 너무나 좋았고 경기도 괜찮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날아올랐죠. 그리고 더불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 데이터 실업률이 원체 좀 많이 둔화가 된 숫자가 나오면서 지난 월요일에 폭락장이 전개가 됐었는데 간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를 씻겨주는 그 부분이 체크가 됐습니다. 지난주 건수가 22만 7천 건이 나왔는데요. 직전주보다 7천 건이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 전망치 23만 5천 건도 밑돌면서 뉴욕 증시의 급등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밤사이에도 했는데요. 맵을 보면서 전체 분위기 한번 좀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섹터 그러니까 이런 통신 관련한 텔레콤 서비스 쪽에 있어서 버라이전, 뭐 티모바일 등의 종목들은 좀 쉬어갔는데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전반적으로 좋죠. 특히나 이제 M7 종목들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항상 우리는 이제 반도체주들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얼마나 올랐느냐를 관심을 많이들 가지실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또 3.65%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브로드컴도 5% 넘는 강세, AMD도 4.7%, 퀄컴의 주가가 3.7% 올랐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6%, 그리고 소프트뱅크와의 그 협약 내용이 백지화됐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주가는 3%대 밤사이에 올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할 것 없이 1% 안팎의 강세 움직임이 보였고요. 아마존의 주가가 무려 4%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캐시우드의 포트폴리오에 아마존이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저는 사실 그동안에는 돈방꿀이다, 캐방꿀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아마존이나 AMD를 매수한 캐시우드의 선택은 좀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무려 6%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다 호재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또 뒷심을 발휘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고요. GM과 포드의 주가도 함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호실적 발표한 월마트의 주가가 6% 넘게 올랐습니다. 정말 강한 상승 보이면서 여러분, 월마트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필수 소비재 쪽에서 월마트 재미없어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려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월마트의 모습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코스트코나 또 타겟, 또 달러 제너럴들도 함께 올랐고요. 반면 P&G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종목 가운데서 오늘은 또 헬스케어도 약간 혼조를 보였고요. 다른 종목 중에서는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도 또 눈여겨볼 만하죠. 이번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13F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30F라는 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뭘 샀는지, 그 분기에 뭘 샀는지를 분기가 종료된 이후에 45일 전에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뭘 사고 뭘 팔았는지가 굉장히 또 쇼미의 관심사죠. 이 울타뷰티나 관련한 방산 기업들을 샀다라는 그런 내용이 시장에 전해졌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팔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0.3% 올랐고 여타 다른 금융주들은 좀 혼조를 보인 가운데 JP모건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소폭 올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카드사들의 움직임들이 훨씬 좋았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페이팔 등의 종목들도 함께 강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특징적인 기업들 좀 확인해 볼 텐데 오늘도 네 가지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구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바람잘 날 없는 구글입니다. 최근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사업 부문이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해서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서 OS와 크롬을 강제로 떼어내거나 광고 서비스 업체 애드위즈의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구글은 항소를 하겠다 밝혀낸 만큼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1980년대 AT&T 매각 이후에 분할 이후에 40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일에는 구글이 14%의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간밤에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강보 앞선 0.5%대 상승 보여주면서 161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는 월마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6%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요. 2분기 매출은 동일 매장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4.2%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망치가 3.4%였는데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주당 순이익은 67센트가 나오면서 65센트를 상회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자상거래 부문도 전년 대비해서 22%가 증가를 하면서 호실적에 기여하는 숫자가 보여졌고요.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올라갔습니다. 크게는 4.75%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얼마 전에 홈디포가 실적이 참 저조했었죠.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가이던스 하향 조정도 있었는데 비교가 되는 그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월마트가 7%대 갭 띄우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이 갭 띄운 상승분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유지를 해줬고요. 6%의 상승 보여주면서 73달러에서 월마트 사상 최고가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울타뷰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도 챙겨봤었는데요. 워런 버핏이 이끄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2분기에 애플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쉐브론 등의 보유 지분을 대폭적으로 줄여냈고 화장품 소매업체 울타뷰티 그리고 항공기 부품 제조사 헤이코 등의 지분은 포트에 담은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울타뷰티 볼게요. 69만 주를 담았다고 합니다. 2분기에 매수를 했고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꾸준한 매출 그리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오랫동안 이 뷰티 부문에서 유망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예상보다 저조한 매출이 나오면서 주가가 30%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그래도 간밤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지분 확대로 인해서 11%의 급등 365달러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나이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이 헤지펀드 빌 에크먼 나이키 주식을 대거 편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헤지펀드인 퍼싱 스퀘어 캐피털을 통해서 300만 주를 인수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올해 나이키 주가 하락세가 정말 깊었습니다. 골 깊은 하락이 나타났었죠. 내년에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되면서 기업 가치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에크먼의 지분 인수로 인해서 나이키의 턴어라운드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이키 조던, 덩크, 신제품 출시로 두 라인에 대한 검색도가 5주 연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제품으로 인한 수혜가 실적에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고요. 9월 말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나와줍니다. 간밤에 나이키가 4%가 넘게 올랐고요. 82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미국 주식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 네버 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는 머니 네버 슬립.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한 컨텐츠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 네버 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 포인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전히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 사실 지금 경기 침체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주요한 데이터가 GDP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소비입니다. 사실 카드사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통장 잔고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시장의 기대치를 좀 웃돌았죠. 네, 맞습니다. 이 고금리 환경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도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7월 소매 판매는 7,09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에 비해서 1% 늘어난 규모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전월 대비 0.4%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를 한참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수치를 기록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월 증가율이 0.2% 감소로 수정됐기 때문에 증가폭이 커지기도 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큰 폭의 상승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소매 판매가 예상을 한참 웃도는 수준을 기록한 배경에는 자동차 판매 회복이 있었습니다. 최근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부진한 차량 판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비싼 가격으로 인해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LPL 파이낸셜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와 또 자동차 부품 판매 급증이 7월 소매 판매 수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소비가 탄탄하다는 점은 같은 날 발표된 월마트 실적으로도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월마트는 미국의 최대 소매업체로 이 기업의 실적은 소비 현황을 엿볼 수 있는 단서로도 여겨지곤 하는데요. 월마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건 물론 이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라고 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월마트 실적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뉴스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한입 뉴스 4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한입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테란 오비탈 넌 내 거야. 인수합병 M&A 소식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위성기업인 테란 오비탈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낮은 계열의 이번 M&A가 체결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테란 오비탈의 기존 부채의 상환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로키드 마틴이 우주선 제조업체인 테라 오비탈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수 금액은 약 4억 5천만 달러, 주당 25센트인데요. 지난 3월 로키드 마틴이 제시했던 6억 달러의 밸류에이션보다 낮은 가격에 M&A가 체결된 셈입니다. 테란 오비탈은 최근 빠르게 소진되는 현금과 더불어 이 3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은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5일 테란 오비탈의 주가는 약 40% 급락한 24센트의 장을 마감하면서 이 인수 가격에 수렴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인수합병 내용 전달 드렸고요. 두 번째 관련한 내용은 구글과 또 AI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AI 검색 때문에 다 죽는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구글이 AI 활용을 해서 요약 답변 기능을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편리하고 시간도 줄여줄 수 있지만 그 관련한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검색 이용자들의 콘텐츠 트래픽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에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 구글의 서비스가 참 좋기는 한데 이게 또 수익에 타격을 받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한테는 좀 약간 거부감을 느낄 만한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구글은 AI를 활용해서 검색 페이지 상단에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요약 답변을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실제 웹사이트 콘텐츠를 클릭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트래픽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트래픽이 줄어듦에 따라 그만큼 수익에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머니네버슬립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내용은 골드만삭스가 한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평을 내놨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엔시노라는 건데요. 엔시노에 대해서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상승 여력은 한 20% 이상을 보면서 목표 주가를 42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금리 안정기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 이탈이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한 것이 이 엔시노를 좋게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아담 호치키스 애널리스트가 이 클라우드 기반 은행 소프트웨어 기업인 엔시노의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시한 목표 주가는 42달러였는데요. 15일 마감가 대비 약 22%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셈입니다. 그는 금리 정책이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이탈이 이미 정점을 찍었으며 앞으로는 엔시노가 처한 어려움이 차차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마지막 한입 뉴스는 나이키 관련한 이야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에크머니 투자했다면 혹시라고 이제 나이키를 좀 기대하는 그런 시선들이 모이고 있죠. 퍼싱스퀘어 캐피털에서 나이키 지분 매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빅에크머니 주주로 복귀하자 이렇게 주가는 무려 5% 가까운 급등을 보였는데 이 주주 행동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의 경영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일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면요. 빌 에크먼이 이끄는 퍼싱스퀘어 캐피털의 13F 공시가 발표되면서 그가 2분기에 나이키의 지분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에크먼이 다시 나이키의 주주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나이키의 주가는 5%가량 급등했는데요. 에크먼은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주의 투자 성향을 지닌 인물로서 그가 나이키의 경영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또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종목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 월마트 내용부터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소매 판매 데이터도 그렇고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격인 월마트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이 시장에 전해지자마자 주가가 급등한 거 보면 엄청 좋았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월마트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실적부터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2025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훌륭한 성적표였습니다. 분기 매출은 1,693억 3,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나면서 79억 4천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LSE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매출과 또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각각 1,686억 3천만 달러와 0.65달러였는데요. 즉 월마트는 시장의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월마트의 CEO는 우리는 또 한 번 강력한 분기를 보냈다며 픽업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사업이 성장하고 있고 또 배송 속도가 개선되면서 배송 사업이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한 마켓플레이스와 광고, 멤버십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도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또 수익을 다각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실적도 좋았는데 사실 향후에는 경기 침체라는 그 우려가 좀 깔려 있어서 실적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을 법도 한데 가이던스도 꽤 좋죠.
네, 좋은 분기 실적을 냈던 월마트인데요. 네.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월마트는 회계연도 2025년 매출이 3.75%에서 4.7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2.35달러에서 2.43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월마트의 기존 매출 증가 예상 범위는 3에서 4% 증가였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2025년 예상 주당 순이익 역시 2.23달러에서 2.37달러였는데 매출과 이익 모두 지난번의 기대보다도 상당히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월마트는 미국 물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기업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오프라인 소매업 체인이기 때문이죠. 월마트의 CFO는 월마트의 전체 인플레이션은 분기 동안 보합세를 보였다며 매출 성장은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격 상승 압력이 덜하지만 여전히 비용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급업체가 일부 있다며 우리는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월마트가 언제 이렇게 올랐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의 주가가 좀 형성이 됐었네요. 네, 맞습니다. 월마트의 주가는 일단 지난밤 6.58% 상승하면서 73.18달러로 장을 마감했는데 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셈이고요. 네. 올해 들어서만 주가 역시 37% 이상 급등하면서 강한 상승세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필수 소비재 월마트의 기업의 주가 여러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겠고요. 자, 이어서는 이제 불법 약물 광고로 공격을 받고 있는 메타. 사실 메타의 광고는 이게 과연 좀 이렇게 필터링이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광고들이 좀 많긴 해요. 네, 메타가 이 광고 관련해서 굉장히 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광고가 실리는데요. 네. 이런 광고 중 일부가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이 메타가 모든 광고의 적법성을 확실히 하기는 조금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 약물 광고에 있어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국회의 하원 의원들은 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에 불법 마약 광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이 처방약과 코카인, 기타 기호용 약물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광고가 넘쳐난다고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메타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에 나섰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짜 광고도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이 불법 약물 광고뿐만 아니라 가짜 광고에도 골치를 앓고 있는 메타인데요.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이 폴란드의 소포 보관함 업체인 인포스트 CEO와 또 해당 업체들은 메타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하고요. 해당 내용은 이 무단 사용한 가짜 광고가 떠도는 것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메타입니다.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조금 주의해서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광고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메타지만 이 불법이나 가짜 광고 때문에 제재도 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